네, 계속해서 파이널 특강 2차 2과목 2강 교재는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밭작물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을 해서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밭작물 중에서 감자와 옥수수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제 출제가 되죠. 2차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논작물, 밭작물, 논작물과 밭작물은 2차 1과목과 2과목에서 최소 30점 정도가 출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가장 쉬운 품목이면서 정리하기가 좋은 논작물과 밭작물에 대해서는 점수 포인트를 30포인트 받자, 여기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밭작물 공부할 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험기간이나 이런 인수 제한에 대해서 나올 수 있지만 2차 2과목에서 주요 나오는 품목은 마늘, 옥수수, 감자, 차, 콩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늘, 양파, 고구마 이런 품목들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 확률이 적고 지금까지 안 나온 이유가 뭐냐, 물론 기간 같은 건 나올 수 있죠. 보험 기간 같은 것은 간단한 건 나올 수 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왜 그런 거 하면 이게 팩트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냥 수확량만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 나머지 마늘에 대해서는 환산계수가 있다고, 환산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례추정지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내겠죠. 비례 추정 지수가 있는 품목이고,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과 다르단 말이죠. 감자는 하나, 둘, 셋 해서 평가할 때 정상이냐 또는 50% 피해량이냐, 그리고 5cm 미만이냐. 실제로 제가 가을 감자 평가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정상 속거리 하나, 그 다음에 50% 피해 하나, 또 하나는 병충해. 이렇게 했을 때 평가 방법이 해보지 않으면, 직접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죠. 차 품목도 이렇게 옷걸이를 가지고 한다면, 옷걸이, 이게 한 표본구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확한 것, 그리고 기수학에 대해서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는 것, 이런 것이 팩트가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품목이 나와야죠. 콩에 대해서 나온다면 함수율이죠. 함수율. 콩도 함수율이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 시에 7분의 로스율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논작물에서는 표본조사 시 로스율이 있죠. 벼, 밀, 보리, 귀리에 대해서는 로스를 주고 하지만 콩은 크기 때문에 바람으로 왔다 갔다 평가사 하다 보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로스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25년도에는 농업수익 안정보험에도 옥수 포함이 되었죠. 그러니까 옥수가 농업수익 안정보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요 핵심 사항이 뭐냐 했을 때, 자, 논작물에서는 조사 대상 면적을 해놓고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곱표, 미보상 세모 이렇게만 해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확량을 구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수확량 구하고 피해율을 구하는 것. 수확량만 구하면 피해율은 쉽죠. 평수 미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100%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조단 수미다. 그래서 평조단 수미를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조단이다.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이다. 이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한 것은 이 기준인 단위 면적당에서 얼마나 수확이 되었지 하는, 그 고구마나 나머지 부분들 이것만 하면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 즉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이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이 농지에서 얼마나 단위면적당 나왔지 하는 이 부분을 곱해주면 끝난단 말이죠. 그렇게 개념 잡아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주요 품목에서 왜 제가 옥수수하고 감자를 갖다가 가지고 왔느냐,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수수에 대해서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전체적인 모든 작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험금을 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 첫째죠. 보험 가입 금액. 내가 얼마나 보험을 가입했지, 1000만원 가입한 사람과 2000만원 가입한 사람이 기준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내가 이번 이 농지가 보사는 손해로 피해율이 몇 프로다? 30% 입었다, 35% 입었다,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가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 비율을 자기가 10%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고 피해율 30% 입었지만 내가 부담하기가 10%이기 때문에 20%인 200만원을 보험금 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부분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보험가입 금액이 자기 부담 비율, 이거는 보험가입 금액이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과 피해율을 갖다가 손해액이라죠. 또 다른 말은 이것을 손해액이라고 하자. 그죠? 피해율 하니까 1000만에 30% 하니까 300만원이 손해액이 된다. 마이너스 1000만원에서 자기 부담 비율 10% 하니까 100만원이 되는 자기 부담금이 되겠죠.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고 금이 되겠죠. 100만원이 되니까 여기서 200만원 나오는구나 라고 돼 있단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피자, 가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해액만 자기 부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쓰지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에서 자기 부담금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손해액만의 자기 부담금인데 이 부분에서 가피자를 써야 될 공식이 있고 손해액만에서 자기 부담금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별도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즉 1000만원에서 10% 자기 부담 비율에서 100만원을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기네. 2000만원일 때 30%면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에서 마이너스 2000만원 곱하기 10%니까 200만원 해서 보험금이 400만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기 부담금에서 이건 한도 규정이 있는 품목, 한도가 있는 파트는 100만원 한도를 하라. 유리하죠. 그럴 때는 손해액만이 자기 부담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 부담금이 있는 품목, 별도로 존재하는 품목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서 그럼 어떤 품목이 있지? 그게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고 그 다음에 시설 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죠. 시설 파트도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주밀감, 온주밀감도 보면 수확 감소를 했을 때는 가피자를 써도 됩니다. 그죠? 가피자 해서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이걸 써도 되지만 반드시 써야 될 게 온주밀감에서는 뭐가 있다? 동상해. 동상해일 때는 절대값을 사용하는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주밀감이다. 그 다음에 가축. 가축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품목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항상 손해액만의 자기부담금을 써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틀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손해액만의 자기부담금인데 이것도 또 하나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파트에서 존재하는 것은 미니멈, 자, 정상적인 용어가 모든 파트에서 미니멈,
미니멈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가 자기부담금을 비교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다 했을 때 3천만 원이고 손해액이 5천만 원 났단 말이야. 날 수 있죠. 5천만 원이 나버리고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다 했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는 가로 속에 있으니까 5천만 원 소리 나고 100만 원 빼니까 4,900만 원 나오지만 보험 가입을 3천만 원 했기 때문에 이 값은 3천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비교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부담금을 빼는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담금을 빼는 파트가 있더라.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고 손해액이 5천만 원 났으면 3천만 원에서 손해액이 5천만 원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자기 부담금 안에서 해버리면 3천만 원 받겠지만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구하니까 3천만 원이 되죠. 거기서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을 빼니까 2,900만 원이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자기 부담금을 뺀다는 것은 계약자에도 책임이 일찍 있으니까, 그리고 손해율이 지금 이 파트는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항상 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품목, 그런 파트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 파트가 뭔데 했을 때 한마디로 한비자다. 한비자다. 이게 중요하다. 한비자 할 때 한비자는 그 진시황이, 그죠? 진나라의 처음에 황제였던 진시황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한비자였습니다. 벙어리였죠. 벙어리이면서도 통치 철학자죠. 아주 통치 철학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를 떠올리면 된다. 그래서 한비자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오케이. 한비자에 되는 파트는 뭐지? 라고만 암기합니다. 한비자가 좋아했던 게 뭐냐? 좋아했던 것이 바로 옥수를 좋아했어. 옥수. 그 다음에 고기를 좋아했다. 고기니까 가축을 좋아했어요. 가축.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외양간에 잠을 자요. 외양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외양간이니까 축사가 되겠죠. 축사에서 잠을 자면서 문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고기, 가축. 즉 옥수수 품목과 가축 품목, 축사 품목은 이걸 쓰는구나. 한비자의 자기 부담을 뒤로 빼는구나. 이것만 파트를 분류하면 모든 파트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 이거죠. 모든 파트를 정리를 해 놓아야 우리가 공부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는 손해액이 클 때는, 그죠? 자기 부담 빼는 거. 옥수수 품목 시험 나왔다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고 손해액이 5천만 원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2,900만 원밖에 안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가축도 마찬가지죠. 가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축사도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자기 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공식을 정리를 해야 이 부분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비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한비자의 가장 명언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왜? 파이널 특각이니까. 그래서 파이널 특각이니까 천장지제, 괴자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장, 어른장자죠. 천장지괴다, 지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자가 이렇게 씁니다. 괴자, 지괴, 괴자 의혈이다. 의자가 좀 특별하죠. 그래서 벌레 중자에
혈이다. 이게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합니다. 천장, 그 어른이죠. 천장의 높이가, 예, 언덕이죠, 언덕. 그래서 언덕, 뚝이죠, 뚝. 그래서 천장 높이, 천장 높이에 큰, 천장 높이의 언덕, 뚝도, 천장 높이의 뚝도. 요게 개미 의자예요. 개미 의자. 개미 어쩌든. 개미의 구멍, 그 개미가 사는 개미 구멍이죠. 뚝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무너진다. 무너질 괴짜, 이게 무너질 괴짜예요. 이게 무너질 괴다.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튼튼한 천장 높이의 큰 뚝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 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허점이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한비제가 이야기한 명언 중에서 지금 시기에 꼭 맞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것보다도 작은 것에 놓치버리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이니까 한비자에서 오래 설명을 한 이유는 한비자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한비자 좋아했던 옥수. 이 옥수는 그 우리 3.1 운동에 유관순 누나도 좋아했죠. 유관순 누나도 관련이 깊습니다. 옥수. 옥수 고기, 그리고 축사, 이 부분은 이렇게 한비자를 사용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옥수수 보험금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보험 가입 금액을 손해를 먼저 보고 난 뒤에 자를 빼죠. 자기부담을 뺀다 해서 항상 이 공식을 사용하시고,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본 것은 피해를 입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금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액이니까 가입 가격을 곱해야 된다. 자기부담금은 피해 입은 거죠.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이고, 미보상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문제에서 10%면 10%, 15% 10% 주면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만 해준다. 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이거와 같은 것이 바로 피해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이제 피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수확량은 제가 평조단 수미를 강조했기 때문에 평조단 수미에서 응용하면 평조단이 이제 표조단 피공유로 바뀐다. 요것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되느냐 했을 때, 옥수수는 특이하게도 심을 때 이 1주 재배, 또 옆에다가 하나 더 해서 2주 재배가 있기 때문에 1주 재배와 2주 재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농가라도 한 번은 1주 재배하고 또 한 해는 2주 재배. 그러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 개념을 찾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표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조단 대신에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해야 정확하다. 그래서 표조단 피고미. 왜? 지금까지 수확량을 할 때 공부가 되신 분은 조단, 조사 대상 면적에서 단, 조단이죠, 조단. 그래서 요것이 조단, 조사값이 조사값. 이것에서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만 미보상 해줘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을 해줬는데, 그러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꽃표 세모 대신에 세모와 동그라미 대신에 꽃표 나와야 돼. 그래서 보는 바로 X라는 이야기죠. 고사 면적이죠. 피고 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조단 수미를 표조단 피고미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는 1주 재배와 2주 재배 때문에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해서 구한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 똑같죠? 표조단. 그래서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 그래서 표조단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된다 하는 공식이 알기 쉽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재배는 평수미평이라는 우리 공식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평수미평을 쓰는데 병충해 감수량을 감자에서는 해주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을 해준다. 병충해 감수량을 보상을 해준다. 얼마만큼? 여기서 플러스. 이때는 주의할 것이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 안 해주는 게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플러스해서 병충해 감수량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진정한 피해율이다. 감자죠, 감자. 봄 재배든 가을 재배든 감자일 경우에는 평수미에서 플러스 병충해 감수를 해줘서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조사를 가게 되면 속거리를 새겨놓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다. 그 다음에 50% 피해형이다. 그 다음에 5cm 미만. 그 다음에 병충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 감자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피해율을 구하라. 피해율까지 구하면 되겠죠.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고 제시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 가입 면적, 평균수량, 자기부담 비율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에서 보면 실제 경작 면적은 주어졌고,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경작 면적인지 조사 대상 면적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작물 및 요거는 꼽혀겠죠. 타작물이니까 미보상이니까 세모 미보상 비율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면적이다. 이게 보시고 정상 감자 최대 지름 5cm 미만인 것이 2kg, 병충해 감자 속거리 3개죠. 병충해 손해 정도 비율 40% 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잘 보셔야 합니다. 타작물이니까 세모, 미보상이니까 미보상이 또 주어지면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꽃표 세무 동그라미를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니까 평균 수미를 써놓고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3,000제곱미터에서 실제 경작 면적이죠. 실제 경작 면적에서 얼마나 나왔다 하는 게 평균 수확량 주어진 값이니까 대입만 하면 대입.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세모를 뺀 2,800제곱미터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어떻게 나왔다? 이때 잘 보셔야 돼요. 5kg. 5kg 나왔고, 그 다음에 2kg 나왔고, 병충해도 4kg니까 이는 정상의 무게에 다 들어가야 돼.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1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는 10제곱미터에서 나왔는데 정상이 5 플러스 50% 속거리에 있는데 이것도 2kg 플러스 그 다음에 4kg. 이럴 때 이렇게 속거리를 3개를 둔 이유는 정상이면 정상이지만 이거는 50%만. 이 2는 2 곱하기 50%가 중요하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50%. 병충해는 이게 정상이 정상. 정상으로 보고 여기서 많이 틀리죠. 별도로 손등을 씻고 병문안 간다 하는 이 부분을 다시 도출해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의 조사값은 이렇게 수확량이 이게 조사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조사값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 세모는 200 하니까 곱하기 5년 동안의 평년 수확량이 2kg 나왔다고 하니까 1을 해서 3,200kg 나온다. 그 다음에는 요 공식은 쉬워진다면
병충해 감소량이 중요하다. 병충해 감소량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것이 키포인트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표본 구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면적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궤경의 무게가 4kg다. 4kg. 그 다음에 이 두 팩트가, 그래서 병문안 갈 때 손등을 싣고 가라. 손등, 그 다음에 궤경의 무게죠. 궤경의 무게다. 4kg 주어지기 때문에 4kg. 그 다음에 병충해 손해 정도 비율이 40%니까 정도 비율이 확정됐죠. 40%니까 40%. 그 다음에 등급별 인정기준. 손해 정도 비율과 등급별 인정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음병이다. 그래서 물음병은 역걀모할 때 무들과 입불이다 해서 암기를 했단 말이죠. 1급은 외워야 되죠. 그래서 물음병이니까 역갈모 무들 갈 때 물음병이니까 1급일 때 90%를 적용합니다. 2급일 때 70%, 3급일 때 50%, 고추일 때 같이 알아둬야죠. 고추일 때는 치엿이 있기 때문에 1급일 때 70%, 이게 중요하죠. 2급일 때 50%, 3급일 때 30%. 반드시 암기해야 될 주요 포인트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수수에 대해서 나올 수 있죠.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미보상 감소량을 구하고 수확 감소 보험금,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단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는 최소값을 정하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식 시기지수는 옥수수를 좋아했던 유관순눈을 떠올리라. 그래서 시기지수는 0.815 강보에서 1.03. 그 다음에 제식 밀도지수는 0.73에서 1.09더라. 이것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적용하니까 0.85와 0.73을 하라는 거죠. 다 해결됐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100%다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00% 신규 가입일 때는 100%니까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100%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주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옥수수의 미백 이유는 미군 백인은 180cm니까 180g이다. 표준 중량이죠. 중요하죠.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오면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게 주어졌죠. 가입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되겠죠. 기준 가격도 주어졌고 수확 가격이 주어졌다. 실제 경작 면적 체크, 그 다음에 수확 분로니까 꽃표, 기수확 면적은 동그라미 항상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수, 상은 필요 없고 중에 대해서는 50% 하니까 5개다. 하는 20개 그대로. 표본구간이 이렇게 됐다. 미보상 10%.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 풀이 방법은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피해 수확량 구하라 했을 때 반올림하라 이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그죠? 조사 대상 면적은 앞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꽃표 세모를 잘 보시면, 그죠? 이것이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항상 하자 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꽃표 동그라미 다 빼야 되죠. 그래서 빼면 조사 대상 면적은 7층이 나오겠네, 그죠? 7층이 나온다.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 구할 때는 이렇게 표조단, 조단, 미보상 감소량은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사 면적이 나와야 된다. 고사 면적. 그래서 꽃표인 세모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단위면 피해 수확량은 10에서 나왔는데 피해 입은 것, 피해 수확량인가 피해 입은 게 10개에 50%, 그 다음에 하 20% 그대로, 그 다음에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를 해줘야 되기 전에 개수니까 중량이 와야 되겠죠. 중량. 그래서 180g. 시기지수와 밀도지수. 체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단위면적 단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는 거죠.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몇 프로? 10%라고 주어졌고 그것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반드시 문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미보상 비율 10% 체크하시면 이제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수에서 무게죠. 무게. 이것은 중요하다. 이거는 무게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수학 감소 보험금은 그래서 요거는 손해액을 먼저 하고 자기부담비를 빼라 해서 보험가입 금액은 주어졌고 손해액만 구합니다.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합니다. 빼라. 그리고 가격을 곱하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금 빼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에서 설명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수익 감소보험금은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에서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바꾸면 쉽게 풀 수 있다 해서 옥수수가 좀 까다로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율을 구할 때는 기실기다 해서 기준 수입은 쉽죠. 평년 수확량과 기준가격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죠? 이때 조사 수확량이 문제예요.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 빼니까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해서 적용하면 답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피해율은 기실기를 써놓고 실제 수입을 대입을 하니까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를 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면 요거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즉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이다. 기준 수입분의 손해액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구할 거예요. 기준 수입은 그대로 구하면 되고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피해 입은 것은 2460kg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은 5000이더라 해놓고 여기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3000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높아졌을 때는 해당 사항 없고 이것이 손해가 난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손해는 피해 입은 피해 수확량인데 그 중에서 손해액을 구할 때는 미보상감액을 빼야 된다. 그리고 기준가격을 곱하면 된다. 플러스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면 3,000원에서 2,000원 다운됐기 때문에 이 1,000원에 대해서 그죠? 바로 써도 됩니다. 이거 1,000원을 바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5,000에서 2,460을 빼주되 미보상을 해주자. 빼준 값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기실기를 해도 똑같은 62.85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해액에 대해서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액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에서 기준가격 플러스 요거 그죠?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 뺀 조사 수확량이죠. 조사 수확량 값에 대해서 이 차이 1,000원에 대해서 해준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나온다면 그래서
1번 방법이 우리가 실제 수요율을 구하는 방법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도 정답 처리가 될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서 혹시 손해액을 구하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해액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하자, 또는 손해액은, 그래서 손해액을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것이 손해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 미보상일 때 미보상을 잘 염두에 두자. 이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그 밭작물 부분은 이것만 하면 밭작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 꼴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시험장에 갈 때도 자신 있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표를 구하는 것, 이걸 연구를 하시면 틀릴 확률이 적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